자, 김웅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정말 웅이 형님 팬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저기 악플 달러 오는 거지 뭐. 아니, 악플을 웅이 형님하고 달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 악플 달 때는 웅이 형님하고 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네. 그냥 XX 딱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지 웅이 형님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즘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많이 악플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에 분발해야 돼. 요즘에 당내 갈등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쪽으로만 가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맞아.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다 중간이라 그래?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하는 공식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게 핀트를 다른 데로 가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딱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네. 아, 그리고 출연진들도 성향에 따라 가지고 딱딱딱딱 정해서 딱 균형에 맞게 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저를 불러주시는 거 보면 뭐 중립적이죠. 아, 그 중립적이죠. 예. 그래요. 네.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모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나오신 김에 얘기가 나온 게 말씀드리는데 그 뭐죠?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민주당 분들도 좀 부르고 그리고 뭐 소위 친한계 분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당권파 분들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중립인 분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를 맞추라는. 그거는 맞춰서 네, 맞아요. 네, 기계적으로라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너무 저기 뭐라 해야 되나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야 요즘은 좀 저도 요즘 별로 이 시사 프로 같은 걸 잘 안 보는 게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야 너무 뻔뻔하다. 그냥 이제는 그냥 아예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나는 매운맛으로 갈 거야. 나는 단맛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심화된 것 같아요. 각 정당이 다 그렇고 각 정당이 각 개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결국은 이제 그런 유튜브들만 지금 계속 살아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좀 뭐 김어준이나 이런 게 그래도 문맹률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저런 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저 정도 수준의 컨텐츠가 성공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게 위기가 닥쳐오겠구나. 그리고 그건 보수 쪽의 그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대중들이 자꾸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그러니까 스펙타클이라고 그냥 일시적인 오락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극적인 게 가장 마음에 드는 거고. 네. 저도 가끔 그래서 자극적인 말을 쓰긴 하는데 네. 자제하려고요. 네, 자제해 주세요. 네. 네. 자, 국민의힘 이 내분 양상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고 네.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또 제명이 됐습니다. 자, 주말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숫자가 하여튼 15,000명 정도라고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라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상황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느꼈던 모습은 기괴함이죠. 기계협력?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정치적인 행보가 맞나? 이게 되게 컬트적인 거예요.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팬클럽 미팅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
특히 보수 정당의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와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중도한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도에 소구력이 있다고 그렇게 뭐 이미지가 보이는 이미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왜냐?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제명한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명 사유는 아닙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이 제명에 대해서 사실은 중도층에서도 제명을 잘한 것이다라는 반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도 제명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의 모습은 계엄의 날 때 그날의 모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엄의 그날, 네. 그날 있었을 때 보였던 모습은 아주 좋았죠. 멋있었고. 근데 국민이 보는 한동훈은 그보다 더 오래 지켜봤던 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던 모습,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수백 통의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모습, 그게 되게 각인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식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식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있고 없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를 그렇게 나눴는데 식사를 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차피 저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안 불렀을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을 시켜줬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자기의 스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텝. 네. 그 표현을 그대로 한동훈 대표에 갖다가 쓰면은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텝이었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아, 네, 네. 그게 너무 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그 계엄의 밤, 그날 밤에 했었던 그 모습 때문에, 계엄을 과감하게 반대했던 그 모습 때문에 중도층에는 잘 먹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됐었을 때도 그때 보면은 뭐 그 운동권 세대를 뭐 청산하겠다랄지 2조 심판을 하겠다랄지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때 보였던 모습들은 사실은 되게 강경 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었거든요. 직접 비대위원장을 했었을 때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저 중도층에 대해서 그다지 소구력이 없는데 자꾸 중도층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들은 결국은 업보입니다. 업보와 카르마예요. 왜냐? 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당내 포용, 그리고 업보자 운명이자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던 그 분들까지 포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2번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 김건희를 목 매달아야 된다, 뭐 개목걸이에 달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본인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본인 말처럼 최소한의 기강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강의 문제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본인 말처럼 포용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매우 잘못 대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방식은 그거죠. 일단 사과의 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고 그 내용은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고 나도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까지도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한동훈을 돕겠다는 가족들이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다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것은 제도권 내에 있는 언론의 사설이나 그 기사들에 대한 링크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과를 한다. 딱 요 스탠스죠. 일단 그 스탠스 자체도 지금 저 윤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그 당원 게시판 문제가 터졌었을 때 처음에 보였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셧다운을 시켰어요. 셧다운을 시켰고 그 뒤로 더 이상 뭐 이른바 이거 자체를 언급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었죠, 당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윤리 결과가 나왔었을 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였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일부 그 게시글 자체가 내가 쓴 게 아닌데 중복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쓴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리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검사적인 마인드를 아직 못 버린 거죠. 지금 이거는 범죄 일람표에서 몇 개가 맞느냐 그르느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 다 빼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쓴 건지 본인 가족이 쓴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건 없는 상태에서 범죄 일람표 중에 몇 개가 틀렸으니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고발을 하고 공개 검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였던 모습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그 김진태 지사가 했듯이 억울하면은 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농성을 하든지 본인이 나서서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데 팬클럽 뒤에 숨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 패널들 내세워서 다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고, 본인은 늘 항상 보면은 스포트라이트 받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는 적극적인 그 팬클럽들한테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인데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우리 당원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행사를 모여서 이렇게 세과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는 매우 당혹스럽고 본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사과라는 것 자체는 길면 안 됩니다.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원래 그냥 사과는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 정도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너무 말이 길고 계속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가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럼 가족은 한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뭐 단순히 그 기사만 올렸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자, 그 의원님, 저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일단 제명이 됐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출마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보궐선거 출마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확정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한 친한계 관계자가 지난달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나가 이길 곳은 대구 수성갑 자리라고 콕 집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보궐선거로 출마를 하는 한 전 대표가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게 된다면 대구 쪽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두 분에서 가능성과 당위성, 그리고 했으면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등등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을 해도 모든 게 기사화가 되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한동훈표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국민들한테 각인된 게 없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원내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한동훈 대표 측 사람들한테 비례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원내 입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와서 그 무슨 당대표 선거나 뭐 이런 데 나왔었을 때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막 350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기의 부족함을 좀 채워 넣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자체가 맞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마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팬클럽들 모으는 장소 그런 데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수성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한동훈 대표 측 측근들이 그중에서 강남 3구가 가장 가까운 곳이 대구 수성갑이기 때문에 거기라도 나가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띄울 정도는 뭐냐면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렇게 자꾸 불을 지핀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구 수성갑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3구 민심하고 대구 민심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대구 민심을 알아보려면 사실은 매일신문이에요. 그렇죠. 대구의 대장주는 매일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보수에서 가장 그 유력한 정론지라고 하면은 대구에서는 제가 보면 매일신문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그리고 매일신문의 논조가 대구의 어떻게 보면 대구 보수층의 목소리와 많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매일신문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매일신문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운수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매일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그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업체들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벌떼처럼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지지층들이 우리 당 지지층들하고 점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구가 바라는 지도자 상하고 좀 달라요. 뭐 기타 치면서 새우깡 먹고 이런 거는 대구에서는 안 통해요. 그럼 대구는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대구는 어찌 됐든 간에 보수의 정통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 정책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벼슬을 좀 한 사람 또 뭐 벼슬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네. 일종의 보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대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통적인 그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진중한 그런 모습들을 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구를 딱 찍어서 그것도 수성갑으로 가겠다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대구 분들 입장으로 왔었을 때는 좀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우리는 뭐 니들이 결정만 하면 오는 건가? 대구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수성갑을 내놔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접근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동훈 대표가 가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패널을 시켜서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 잡게 하고 옆에서 막 연기 피우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안 맞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나갈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 이후에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죠. 무혈 입성을 하겠다. 그 지방선거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질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무혈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그때 되고 나면 선거가 이렇게 지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선거가 됐었을 때 뒷짐지고 뒤에서 망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그 전에 이렇게 당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 빈집털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기대라고 봅니다. 의원님 뭐 여쭤본 김에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른바 이 지금 한 친한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숙청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친한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지요.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서울시장위원장은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서 지금 윤리위에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뭐 징계도 뭐 어느 수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좀 징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친한계는 분명히 숙청 정치다. 한동훈계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대한 이 공천권을 장동혁 대표가 쥐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것도 업보에 따른 카르마죠. 이게 결국은 지금 사실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에 저는 제명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명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혁 최고가 가처분이든 뭐 법적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알아요. 예전에 당대표를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제명을 해서 쫓아냈었을 때 그때 가장 앞장서서 가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었던 분, 그분이 김종혁 전 최고예요. 그 김종혁 최고도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거지 정치의 사법화.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때 판사 한 명으로 인해서 당이 멈춰서게 됐다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이 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김종혁 최고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명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됐든 뭐가 됐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건 맞지 않는 제명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망하게 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망하게 된 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사당화되는 걸 우리 당에서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당을 사당화시키는데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주도를 했었습니다. 연판장이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이 사당화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연판장 사태였어요. 그 연판장 사태에 터졌었을 때 그거 주도한 게 누굽니까? 조수진 전 의원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주도를 했었다라고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우리 당 붕괴되고 비대위로 들어선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고 그 뒤에 급속도로 우리 당이 사당화됐죠. 당신 100%로 가고. 네. 그때 사실은 최고위를 붕괴시켰을 때 가장 먼저 최고위를 사퇴를 하고 나간 분이 누구냐? 배현진 의원이에요. 그리고 당신 100%를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닌 분도 김종혁 최고예요. 그분들이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윤석열 사당화돼서 뭐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결사 옹호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도 지고 결국 이렇게 탄핵까지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친한계에 계셨던 분들이 과거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 난 반성을 하는 걸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뭐 제명으로 하네, 뭐 당내 분열을 일으키네, 뭐 우리를 숙청하려고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국민이나 당원들이 봤었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한동훈 대표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했어요. 연판장 정치를 끝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광환 그 위원장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판장을 돌린다 이렇게 하니까 연판장 정치를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징계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 표현에 의하면 연판장 정치를 끝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잘못된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 측 보면 조광환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당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전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싸운 분이에요. 정말로 진짜 멱살 잡고 싸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의총장에 들어왔다고 그게 도대체 최고위원한테 할 법한 소리입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포용을 안 하고 자기하고 반대되기만 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우리 당원들이 그걸 누가 받아들여 주겠어요. 저는 조광환 최고위원 같으신 분은 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해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 안에서 그 정도로 열심히 싸워주시는 분도 없고 그 정도로 열정적인 분도 없어요. 그리고 최고위원이 의총장 같다고 그렇게 쌍욕 들어야 됩니까? 그건 전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행동, 본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과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 형량을 해서 자신들도 그런 모습, 그런 당하고 있는 것만큼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즘에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대립각을 바짝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보다 요즘에는 더 오세훈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이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입니다. 당 대표와 가장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인 지역인 서울, 수성을 꼭 해야 되는 서울, 이곳에 이 수장인 오세훈 시장과 이렇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뭐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해법을 찾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안이 있을까요? 아니 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 오세훈 시장님은 그 전에 사실은 한강버스 말고는 기사가 된 적이 없어요. 되게 많은 걸 준비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있었을 때 오세훈 표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적확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심소득 뭐 이런 거요. 전혀 기사화 되지를 않고 대중들의 관심을 못 끌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에 특히 우리 당이 정말 사당화됐고 뭐 망가지는 과정에서 오세훈 저 시장님이 역할을 좀 못하신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를 때리면 아마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우리 당에서 장동혁 대표를 그나마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더 싫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봐주고 있는 거지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그 누구도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찬조 출연을 시키려고 하질 않을 거예요. 요새 때.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때리면서 몸집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 우리 당에 있는 중도층한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속칭 꼴통은 아닌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뭐 역할 중에 하나고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는 것은 별 상관은 없다고는 보는데 다만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한동훈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것만 잘 제어를 하고 당내에서 이른바 당내 우경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그런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내에서 이 정도 목소리는 뭐 낼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도 뭐 야 배에다 구멍 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이 계속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자꾸 그 기사를 끌고 와야 됩니다. 관심도 끌고 와야 되고.